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상입니다. 자, 두산이 10만 원이 좀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팔아야 되나요? 10만 원 깨졌으니까 무조건 지금 팔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많으세요. 일단 저 또한 두산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보유하면서 갈 거다. 보유하면서 갈 건데 일단 중요한 구간이 혹시나 이탈이 하게 되면 이때는 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잡긴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 지금은 일단 아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결과적으로 밑꼬리 들고 반등이 좀 나왔죠. 물론 증시가 반등해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10만원 구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다. 물론 현재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 기조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지금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 보면은 지금 가격대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만 원? 10만 원? 그럼 최근에 이 구간, 윗구간 있죠. 여기 3월 10일 10만 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3월 10일부터 누가 많이 샀는지 보자고요. 투자 매매 동향 3월 10일부터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누구예요? 외국인이 주도했어요. 그죠? 외국인이 계속 주도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11만원 근처까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주도했어요. 그럼 어제 구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예요? 단기적으로 그래도 본전이나 조금의 차익 실현 물량을 보고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구간은 외국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구간이요? 손해볼 수 있는 구간이요.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 들어온 외국인이 아니라 앞쪽에 들어온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두산이 나빠서 매도하는 건가라는 관점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산이 나빠서 매도할까요?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빠서 매도하기보다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 외국인들이 두산을 어떻게 좀 생각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할 때도 두산은 매수했어요. 그죠? 두산 에너만큼은 뭐 했다? 매수를 했다. 그죠? 우리 증시를 다 팔아도 두산만큼 매수했어요. 근데 지금 증시를 팔면서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두산도 팔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연속적이냐 연속적이지 않냐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증시가 조금 안 좋으면서 어제 하루 매도했고 오늘도 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가 어제 어떻게 빠졌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어제 같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6.5% 빠졌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6.5% 빠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두산이 마이너스 3% 버티거나 마이너스 4% 버티는 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버티면. 근데 어제 마이너스 8% 빠졌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8% 빠졌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터는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 왜? 외국인들이 어제 총 7조를 매도했습니다. 7조. 어제 총 7조를 매도했고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두산 같은 경우는 어제 자리에서 따지고 보면 1,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1,700억 정도, 1,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자리에서 매도세가 따지고 보면 800만 주 거의 한 1조 6천억 1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갔죠. 1조 6천억.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매도세가 18만 주 하면 100만 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조 8천억 정도 매도가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등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제 자리에서 거의 한 2,500억, 3,000억 정도 매도가 좀 들어갔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구간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전체적으로 다 던지고 있는 시점에 두산만 매수를 하는 건 뭐예요? 두산만 만약에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두산 에너비티가 강세였다라는 거겠죠. 근데 어제 구간은 뭐예요? 같이 매도했어요. 같이 매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두산의 강세가 끝났나? 원전이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두산만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쨌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도세는 단기적으로 어제 뭐요? 어제 내놓으려 했던 물량들에서 남은 물량들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 분명히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왜 자기네들이 샀던 물량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간보다는 그냥 왜 팔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팔지? 지금 구간은 말이에요. 왜냐면 위쪽에서 많이 샀으니까 외국인들이. 그죠? 물론 밑에서 산 사람들 분명 외국인 있을 거예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때 쳐다도 안 봤던 개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이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특성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조금 이상한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두산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개인들이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봤다. 근데 지금 주가가 조금 빠지니까 개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땐 사지도 않더니 내려가니까 매수한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회에 개미를 확실하게 털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개미만 사는데요. 자전거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개미가 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뭐예요? 물량을 그냥 계좌만 옮기면서 자전거래하는 걸 수도 있겠죠.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대차장고가 뭐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제 조금 늘었다. 그죠? 어제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밀릴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던 대차 물량들이 있었겠죠. 어제 조금 늘었고 오늘도 일단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볼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날짜를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24일,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 아직 잔고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자 볼게요. 잠깐만. 공매도 잔고 수량 최근에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공매 잔고가 어떻게 됐어? 최근에 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죠. 최근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죠. 그죠? 뭐 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공매도 잔고가 줄고 대차가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또 자꾸 시장 핑계 대면 안 되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정말로 좋은 자리가 맞아요.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뭐예요? 외국인이 이때가 기회다 해서 한 번 더 누르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만 생각해보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최근에 증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등을 돌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등을 돌린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시장이 밀려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거고 팔기 싫어도 파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구간에서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를 보면은 대부분 비차익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비차익이 뭐예요? 프로그램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매도. 차익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매도가 나왔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이 뭐예요? 주가 마이너스 8% 빠진 게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두산을 많이 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 투자자는 지쳐 있어요. 저도 지쳐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지쳐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겠습니까? LI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사람 많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어제 구간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한 번에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구간에서 매도세가 센 것도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A가 있을 거고 외국인 B가 있을 거 외국인 C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증시가 좀 안정화됐을 때는 다른 외국인 A가 매도를 해도 B가 물량을 많이 받아가고 B가 많이 매도를 해도 C가 많이 받아가고 C가 많이 매도를 해도 A, B가 받아가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근데 어제 같은 구간은 뭐예요? 프로그램 매도로 외국인 A, B, C가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은 좋게 보는 외국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외국인들이 분명히 좋게 보는 외국인들이 있다. 그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건 그 집단들에서 좋게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떻게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외국계 창구로 들어왔던 물량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이 외국계 창고로 들어왔던 애들 중에 두산을 좋아 보여서 들어온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 자체가 다 밀리니까 얘네들이 뭐요?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진 거다.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도 잡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시총 상위 중에 그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구간에서 다 빠졌지.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오른 종목이 하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빠졌잖아요. 자,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뭐 지금은 시가세가 안 보이지만 그냥 어제 여기서 보면은 삼성전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까요? 봐봐요. 오늘은 전쟁 이슈가 있으니까 전쟁 관련돼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라가잖아요. 전쟁 관련돼서. 그죠? 근데 어제 어떻게 됐냐고. 어제도 결과적으로 뭐였다?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 어제 외국인들이 조금 사긴 했네요. 그죠? 근데 어제도 뭐 결과적으로 빠졌다라는 거. 왜? 프로그램 매도로.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의 흐름이 시장과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구간에서. 근데 시장과 반대로 간다라는 게,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좋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10이 올라갈 때 두산은 6에서 7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10이 빠질 때 어떻게 돼요? 10이 빠질 때 두산도 10이 빠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시장이 애매모호할 때 5점이 오르고 5점이 빠질 때 어떻게, 두산은 5점이 오를 때 4, 5점 오르고요. 5점이 빠질 때 1, 2점, 2, 3점 오릅니다. 시장이 애매하게 흘러갈 때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면 조금 약하고, 하방으로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약하고, 이런 흐름을, 그러니까 똑같이 약해지고, 프로그램 매도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결과적으로 전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괜찮은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일단 흐름 자체는 현재까지는 그냥 박스권이죠. 박스권 흐름에서 저점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점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해서 매물 소화도 하면서 움직이는 구간만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면 두산이 이 사이에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있고 증시가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 해가지고 뭐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 뭐 이란에서 논의한 적 없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증시가 또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솔직히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제가 정말 좋은 자리가 맞았거든요, 이 자리도. 근데 이 트럼프가 이 발언해서 증시 자체가 급락을 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어쨌건 이것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맞는 말이죠. 예측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도 오래 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증시의 방향성이나 이 종목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맞추는 타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 바운더리를 열어놓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 맞추고 대응이 가능한 건데, 지금의 흐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불강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올라가는 바운더리에서의 이 하락은요,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제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하락이거든요. 바운더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해놓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주가 움직일 때 어떤 바운더리를 잡아놔요? 자, 5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 초반 박스권에 대한 바운더리를 잡아놓고, 중간에 한번 흔드는 구간 나올 수 있다, 한번 밀리고 가는 그림, 이런 바운더리를 잡아놔요. 그래서 이때도 매수 타이밍 잡은 거고, 그리고 나서 움직일 때 주가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바운더리 잡아놓고 분할 매도하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7만원 초반 구간에서 8만원 중반 구간의 박스권에 대한 바운더리 잡아놓고 이 안에서 대응을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움직여요, 이대로.
그죠? 움직이죠. 예상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난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예상 바운더리 안 벗어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때 이후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지금 이 자리 아니면 살 데 없다.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 다시 올라갔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는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바운더리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신고가 만들고 거래량 완전 죽었고 쏠 자리란 말이에요. 그냥 날릴 수 있는 자리예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하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 바운더리는 이게 없었어요. 이 하락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빠져봤자 4-5%? 3-4%? 그게 제 바운더리였어요. 우리가 밑에선 범위를 크게 열어놓고 봤지만 여기선 범위를 크게 열어놓고 볼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멘탈이 굉장히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 같았을 때는 여러분 아시죠? 보통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나쁜 말 하면 돼지한테 진짜 돼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돼지라고 하면 삥 또 나가요. 화내요. 기분 나빠해. 근데 살짝 통통하고 돼지가 아닌 사람한테 야 돼지야 이러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죠? 근데 어제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당연히 안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티가 있고 당연히 저를 조롱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거 신경을 안 써. 왜? 나는 뭐 틀린 것도 없고 조롱당할 부분도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완벽하게 틀렸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완전히 벗어난 자리였기 때문에 완전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 근데 여기서 똑같이 그냥 뭐 2-3명, 3-4명 안티들 등장해서 뭐 하는 거 원래 같으면 신경 안 쓰는데 어제는 제 스스로가 너무나 화나 있는 상태였어요. 스스로 자리 자체가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영상 찍으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락이 나왔고 멘탈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금액적으로 다 들어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렸단 말이에요. 와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지금 코인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거야? 코인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투자가 되는 건가? 지금 내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진짜 못하겠다. 진짜 주식 못하겠다.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전체 계좌에서 플러스죠. 수익권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진짜 막 살벌하게 찍었죠. 그냥 다 팔아버리라. 그냥 깨지면 10만원 깨졌을 때 주유가 이탈하면 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어쨌건 오늘 잡아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두산은 제 생각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격화되고 악화돼서 중요 구간은 계속해서 잡아놓고 있어요. 제 속으로 중요 구간 잡아놓고 있는데 그 구간에 깨지면은 비중에 대한 부분을 두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중을 좀 조절하는 구간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지수 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럼 그 부분이 깨졌을 때 당연히 뭐요? 비중을 줄여야겠지만 아직 그런 포인트가 오지 않았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오거나 하면 진짜로 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리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저는 틀리더라도 소신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제는 제가 멘탈이 나갔어요. 어제 왜 내가 생각했던 바운더리, 내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 하방 포인트 그런 부분들을 완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오늘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이 정도까지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생각에 대한 바운더리 안에서 항상 놀아요. 종목이라는 게. 물론 조금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어제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많이 깰 거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깨지는 걸 보니까 정말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제 조금 영상을 좀 신경질적으로 찍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신경질적으로 찍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증시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장이 너무나 조울증 환자처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정말로 좀 중요한 자리가 깨졌을 때 비중에 대한 조절을 분명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비중 조절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도 분명히 있어요. 비중 조절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지금 주식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좀 비중을 더 넣었죠. 저 같은 경우도. 자, 그런데 제가 비중 조절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이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연지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죠? 뭐 우리 같은 대학교, 뭐 같은 동문, 그러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지금 괜찮은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위험한 상황인지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비중을 줄이는 건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자리가 깨져서 비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더 냉철하게 보기 위해서 비중 조절하는 게 있다.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 중인 상황이 뭐냐면 내가 보유 비중을 정리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의 감정도 넣지 않고 계속 분석을 이어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보유 비중을 유지하면서 혼자 매매해서 가야 되나 이 생각이에요. 아니 왜 혼자 해요? 원하는 이러한 보는 시점을 그대로 공유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어차피 훈수질은 끊임없이 들어올 거라 본질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수질은 저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보면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리는 순간부터 사람이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해석이 들어갈까봐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좋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면 다 같이 죽어버리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다 같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편파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 좋으면은 뭐예요? 좋으면 정말로 다 잘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분석을 했는데 나에 대한 분석이 내가 틀린 분석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조금 편파적으로 분석해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을 좋게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다 같이 죽어버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유 비중을 줄이고 간다면 냉정한 판단이 더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오늘 리스크는 뭐예요? 냉정한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상승장에서 나의 수익률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상승장이면은 당연히 줄겠지만 반대로 보유 비중을 줄이고 하락장이 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또 저한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발목을 잡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틀린 게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증시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요? 저는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절대 불리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보유 비중을 만약에 내가 줄인다라고 했을 때 증시가 상승을 가요. 그럼 뭐요? 나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보유 비중을 줄인 거죠. 맞죠?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수익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증시가 만약에 하락을 해.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게 올라가는 분석 내려가면서 다 있으니까 증시가 하락을 해. 그럼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증시 조정 시에 갖고 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어요. 증시가 상승으로 가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증시가 하방으로 갔을 때 난 현금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내가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좀 할 겁니다. 이 비중을 좀 그러니까 중요한 지수가 중요한 상단 라인, 중요한 하단 라인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뚫고 가면 뚫으면 비중 줄일 거예요. 이 구간 깨져도 비중 줄일 거예요. 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근데 깨지고 팔면은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손실 확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올라갔을 때 팔면 올라가는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더 정확하고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중을 줄여야지 현실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편파적으로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배제하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조금 더 정확한 분석 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상 없다. 아직 이상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 이상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진짜 강철 멘탈이요. 강철 멘탈. 제가 MBTI가 ENTJ거든요. ENTJ. 이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강철 멘탈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어제는 이게 뭐예요? J가 뭐예요? J가 준비. 그죠? 준비하고 뭐 한다? 항상 계획을 수립하죠. 그죠? T 현실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람인데 이거 내가 예상하는 이 바운더리가 깨지니까 뭐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돼요? 증시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입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저 입 한마디로 시장이 내가 보는 변동성과 다르게 너무나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어제는 스트레스 진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건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내려가든 올라가든 비중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정확한 분석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가 두산 정확한 분석을 듣고 싶다. 정확한 분석에 대한 대응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번호 남겨드릴게요. 010-8455-9051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시고 같이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되게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저 또한 주식을 오래 했지만 와 이거 비중이 진짜 중요하구나. 비중. 제가 계속 현금 보유를 계속적으로 30% 이상 하는 사람이거든요. 30% 이상 하는 사람이요. 근데 최근에 현금 비중을 포트에서 많이 줄였어요. 이거는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제 딱 그걸 맞은 거예요. 내 현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 심리가 어때요? 심리가 흔들려. 근데 심리가 흔들리는 와중에 내 예상 범위까지 완전 벗어났어. 거기다가 순수 댓글까지 막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진짜 멘탈 터지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야. 근데 그것 또한 뭐예요? 제가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찡찡대야 될 부분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멘탈 잡고 대응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들 같이 함께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 두산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증시 자체가 너무나 조울증 환자처럼 움직인다. 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줄일 거고 중요 구간 이탈하더라도 비중을 줄일 거예요.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함께 좀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국 시장 2026년 스페이스 X부터 오픈 AI, 엔트로픽,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러 가지 미국 주식들이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했을 때 돈은 뭐예요? 돈은 테마로 밀려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장일 때 테마주가 날뛰는 게 뭐예요? 살 게 없으니까 테마가 몰리는 데 가는 거예요. 상승장일 땐 뭐예요? 상승장일 땐 다 올라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이거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IPO 관련주들이 결과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하락장이나 상승장이거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오픈 AI 관련돼서 관련주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오픈 AI 최근에 말씀을 드렸고 이 세트레거에 관련돼서 그죠? 세트가 스페이스 X 관련주 작년 9월 10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5배 6배가 올라갔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오픈 AI 관련주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세트레가이 말씀드렸던 거 보여드리면서 오픈 AI 관련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요? 9월 14일에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이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섹트랙아이에요. 섹트랙아이. 지금 주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알 텐데, 자, 일단 영상 내용 잠깐 볼게요. 제가 정말로 말씀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00명이 봤어요. 10,000명이. 자, 보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차트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집이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볼게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신 세트랙의 주가 얼마죠? 224,000원이죠. 그죠? 최고점. 자, 우리가 주봉 가보겠습니다. 자, 이 타치가 보이시나요? 고점을 내리고, 그죠? 고점을 내리고 어떻게 했다? 돌려 세우는 구간. 제가 매수 타임은 어디밖에 없다 했어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그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폭등 나왔고 한번 흔들어주고 또 추세 타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 타고 여기서부터 몇 배 갔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5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맞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게 늘어났다 했죠?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 섹트랙아이의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를 한 것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26기라고 되어 있고요. 위성 사업 보이시죠? 매출 얼마? 매출 100만원 단위,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보이시죠? 요 표가 보이실 겁니다. 누구예요? 섹트랙아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때요? 매출 똑같죠? 이 친구가 뭐다? 바로 섹트랙아이였다는 겁니다. 몇 배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다. 물론 우리가 이 5배까지 올라갈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점, 두 번째, 매집이 좋았다라는 점,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이 세 개요.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집이 좋았고,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선점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드릴 텐데, 요거 뭐냐면은, 자, 이 회사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갖고 오셨죠? 간단합니다. 오픈 AI 있죠. 자,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테마주라고 하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오픈 AI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아,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왔으니까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뭐야? 박스권으로 나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으로 계속 나와요.
박스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라고 했을 때는 3배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 그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3배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뭐요? 일단은 한 번씩 계속적으로 튀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튀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 마지막 부분 자체가 뭐다? 매집에 대한 엄청난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여요. 그죠?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 구간을 뚫어줬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뭐다? 이거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쭉쭉. 근데 딱 여기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만 주가를 올려주고 뭐 했어요? 올려주고 눌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계속 또 흘렀어요. 또 흐르고 계속 뭐하고 있다? 개인들이 물린 구간만 조금씩 때려주고 있다.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에 나갈 수 있게 조금 때려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얘네가 뭐하고 있는 거다? 매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게 일봉이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얘네 유통주식 얼마죠? 유통주식 500만 주입니다. 그게 되게 없어요. 유통주식 500만 주밖에 없는데 거래량은 유통주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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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주식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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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근데 유통주식만큼 거래가 또 밑에서 돌아가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들을 꽉 쥐고 날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제가 위로 쫙쫙쫙 한번 제대로 이슈 받았을 때 날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을 넣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이죠.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뭐요?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면서 물량 뺏어오고 있죠. 그냥 여기 또 새로 들어와서 물린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흔들어줘요. 살짝 밑으로 좀 흔들어주고 여기 물린 사람들 밑에서 또 흔들어주고 여기 물려서 밑에 또 흔들어주고 뭐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탔으면 나올 수 있는 평단가, 던질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물을 탔으면 또 한 몇 달 기다리다가 다시 본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오래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팔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뭐요? 더 안 올리고 본전에서만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뭐다? 물량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 매집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돌려내는 시점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 상장에 조금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뭐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대시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얘는 이 전고점을 한 번도 넘은 점이 없어. 주봉상 보이죠? 전고점을 한 번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얘가 이 전고점을 돌리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 5년의 흐름, 6년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바닥 구간을 잡고 주가가 땅땅땅 정말 세트랙 아이처럼 4배, 5배도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겠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인원 많아봤자 많이는 못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010-845-9501 오픈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이쪽 번호로 오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고점이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매출 구조나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소액을 넣어서 정말 세트레가처럼 우직하게 버텨서 3배, 4배, 5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간다는 없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놓고 가성비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위쪽 번호로 010-845-9991 이쪽으로 오픈 남겨주시면 전달 드릴 거니까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